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봉이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보면 이런 게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선 있죠? 이게 아직 바꾸지 않았는데, 여기에서의 몸통을 그대로 지켜주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밀집이 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상방으로 지금 발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집되고 발산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을 타고 천천히 이렇게 오르다가 31,000대 되면 또 저항이 생기겠죠. 여기서 계속 저항이 발생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뚫을 때 커다란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틴 만큼 상방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알트들의 이제 좀 조정이 있었지만 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마감을 할 때 보면 그닥 별다른 CME 갭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알트들도 보면 밑에 이런 애들이 좀 조정이 있긴 해요. 비트코인 골드라든지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정이 좀 오기는 했는데, 이후에 다른 애들이 좀 오르는 걸 보면 뭐 더그래프라든지 셀로라든지 스택스라든지 이런 애들 아마 가는 놈들이 좀 더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제가 어제 이제 영상에서는 스토리지에 대한 언급도 좀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의 계열, 그러니까 시아 코인이나 스토리지, 저장성 이런 메타들 보면 아마 파일 코인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타, 그리고 더그래프와 같은 그런 이제 API의 그런 메타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메타가 되면 이제 AI가 메타가 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체인링크 형태가 이런 메타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인링크도 제가 멤버십에는 한참 전에 픽을 내긴 했는데, 보시면 이제 6월 24일부터 픽을 냈죠. 이제 그 전에 픽을 24일부터 냈는데, 보시면 이때도 23일이네요. 이때 이제 6,900원에서 7,740원 부분에서 진입을 한 다음에 지금 2차까지 익절이 나간 상황입니다. 보시면 8,670원에 2차 타겟이 갔죠.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이렇게 체인링크에 대한 언급을 미리 드렸고요. 보면은 이제 체인링크가 차트가 굉장히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러한 세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1번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누우면서 또 한번 올라가면 이게 평행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9,900원이나 뭐 만원대나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체인링크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더그래프나 이런 애들 오르는 거 보면 아까 그러한 메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볼 만한데, 어쨌든 이게 가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이후에 여기서는 지금 머뭇머뭇 거리기 때문에 알트들이 올라서 도미넌스가 지금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얘가 나중에 추후에 올랐을 때 도미넌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은 있지만, 얘가 보시면 RSI도 이렇게 낮은 형태로 과매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이버전스 형태로 얘가 요런 식의 쐐기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봤을 때, 어쨌든 얘가 모양새가 여기서 모아서 올랐는데 그거 치고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하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을 만들면 그때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도미넌스가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비중을, 어쨌든 비트코인을 계속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또 시황이 바뀌면 제가 다시 알트코인으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계속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전혀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을 샀는데 알트장이 와서 놓쳤어요 하기에는, 이전에 제가 비트코인 강세일 때 알트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좀 놓쳐도 돼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뭔가 보기에는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이 메타들도 좀 먹고 싶다 하시면 비트코인에서의 일부를 한 20% 정도
10% 정도를 알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걸로, 요런 애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추세를 타면요, 이렇게 일봉을 뚫잖아요. 보시면 99일선을 일봉으로 뚫죠. 그러면 얘가 계속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보면은 시아 코인도 아직 뚫지 못했는데, 얘나 이제 뭐 저기 뭐야 더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뭐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이런 애들 뚫고 좀 계속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보셔도 되고,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요 모양, 요 정도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아까 시야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 얘를 넘었는데 얼마 가지 않는 애들, 뭐 스토리지나 이런 저장성 애들을 보셔도 됩니다. 이런 애들은 보통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으로 봤을 때 한 5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스택스도 되게 좋아요. 스택스도 지금 어쨌든 한 번 쭉 급등한 다음에 내려갔다가 25일선에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99일선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돌파가 나오면 이 상단가 12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25일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 지켰던 꼬리까지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손익비가 좀 좋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알트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애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반해서 비트코인도 같이 봐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너무 알트코인에 빠져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비트코인의 기관 투자자 매집 및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면서 펀드 보유량이 신탁과 ETF, 펀드 등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총량, 이건데 얘네 자산 변화를 파악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기관 투자자의 매집 및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관 애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하이먼 미스키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처음에 현명한 투자자가 진입을 하고요,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때 1차 하락하고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소매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얘네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마감하는 게 이게 하이먼 미스키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나 아니면 지금 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보면 월봉이 되게 좋게 마감이 됐거든요. 진짜 저는 월봉 되게 좋게 마감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웨이브가 아직 5파동이 남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좀 그렇다라고 보긴 하는 게, 왜냐면 보시면 이게 MACD가 되게 유의미했거든요. 뭐냐, 얘가 주봉에서는 이미 골드 크로스가 났었어요. 어디서 났었냐,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골드 크로스가 이미 어디서 났다? 8월달에, 작년 8월에 나고, 그 다음에 2023년 5월까지 계속 골드 크로스가 나가, 이때 데드 크로스가 났단 말이죠. 5월 말에. 근데 다시 6월 19일날 이게 올리면서 블랙록 빔으로 올리면서 다시 한번 골드 크로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월봉에서는 아직까진 유의미하게 나온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오래된 차트를 보면, 코인베이스를 볼까요? 코인베이스를 보면 여기서 골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때 2019년 6월달, 요때는 이제 얘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골드 크로스가 난 때를 또 보니까 요게 언제다? 2020년 5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의견이 좀 갈리는 게 뭐냐, 여긴가 아니면 여긴가, 거기에 대한 차이 뭘까, 이건데 제 생각에는 사실 아무래도 저는 또 상승론자로서 그렇긴 합니다만, 요때도 보면은 2015년 12월 달에 골드 크로스 날 때도 여기 이후에 쭉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골드 크로스가 났지만 이후에 좀 올랐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뭐 꼬리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큰 양봉이 하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월달은. 그래서 만약에 요때처럼
고점이 나오더라도 보시면 이때 끝까지 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올라가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4만 달러나 5만 달러 정도 혹은 그 사이에서 고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그 미니 불장의 고점이요. 근데 만약에 이게 5파동이 남아있다라는 관점 이거를 넘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면요. 비트코인은 항상 월봉으로 상승장일 때는 월봉으로 막 이렇게 보면 5개씩 이렇게 뜨죠. 그죠? 월봉으로 5개씩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6개씩 뜨고, 그 다음에 3개 뜨고, 자,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월봉에서 봉이 3개, 4개, 5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양봉들이 나와요, 지금. 근데 상승장에서 보면 조정은 한 달이나 한 2달 정도 오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보면 쭉 양봉이 연속적으로 뜨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양봉이 쭉 4번에 떴다가 음봉 뜨고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봉은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연속해서 음봉이 아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전에 차트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상승장은 항상 뭐다? 조정이 2달 혹은 한 달밖에 오지 않는다. 그런 식 띄엄띄엄 오기 때문에 그게 이후에는 뭐다? 붙어서 양봉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조정되는 추세요. 이때는 음봉의 개수가 훨씬 많고 양봉이 중간에 반등하는 게 적은데, 반대로 상승을 할 때는 그거에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요번 달에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 하면 다음 달에 음봉일 가능성보다 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번 봉이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를 또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MACD도 이제 크로스가 나온 거 되게 좋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보면 불리시 피넌트 패턴을 보면요, 요게 이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이랑 뭐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만 비슷하게 선을 그었는데, 이러고 뭐 떨어졌다 올라가든 그냥 이 사람은 올라간다라고 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일목에서 이 구름대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올려주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거는 설명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CVD라는 그게 있죠. 갈색 고래, 뭐 보라색 고래 이런 게 있는데, 보라색 고래는 좀 팔고 있습니다만 갈색 고래는 이제 뭐 12주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게 되면 갈색 고래가 지금 매수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 보라 고래도 같이 올라오면 되게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닌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얘가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참 좋은데 아직 그게 아니라서 아쉽긴 합니다만, 저번에도 얘가 발색골에 혼자만 이렇게 있다가 팡 던짐으로써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오고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으려면 갈색이 이렇게 있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좀 올라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안한 요소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USDC의 유통량이 감소했다. 제가 미국의 그 장세가 오면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것이, 제가 USDC가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통량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그게 조금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유통량이 오히려 5억 개가 줄었기 때문에 5억 달러가 시장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 근데 얘네가 다시 늘어날 때가 되면 그때는 정말 시너지가 엄청나게 좋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음 FOMC가 이제 2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 예상치를 보면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높긴 해요. 근데 23일이 남았다는 건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또 나오고 뭐 발표하면 이게 점점 저는 동결적으로 넘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번에도 동결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트루플레이션을 보시면 이게 2022년도에 제일 높았을 때 보면은 11%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2%까지 쭉 떨어졌어요.
그렇죠? 2.22%까지. 그래서 물가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좀 없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아직까지 뭐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긴장감만 고조시키고 위협적으로만 그 발언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파월이 이런 긴장감 조성할 수 있는 시장의 그런 발언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건 없을 거다. 그냥 위협만 할 거다. 뭐 쏠 수 있어 하면서 총만 겨눠놓고 실제로는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총은 또 못 쏘고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얘가 어쨌든 2023년에 보면 2023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6%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2%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6에서, 그죠? 엄청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다. 근데 뭐 코어 CP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안 잡혀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지만, 근데 결국은 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말에 FOMC를 하면 일단 한 번 더 동결해보고 다음에 지표 나온 거 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물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 한번 동결을 한 번만 더 시켜보고 그 다음에 또 상황을 봐서 금리 인상을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동결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보 혹은 뭐 수렴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점점 이렇게 타면서 상승으로 가면 다시 또 비트의 장세가 올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영상 초기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체인링크나 이런 애들도 괜찮은데 이거 진입가랑 목표가 이런 것들 멤버십에 이미 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것처럼 제가 영상에서 어떤 코인류들이 괜찮다라고 말씀은 막 드리지만, 그리고 거시적인 부분, 시황적인 부분 많이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걸 보더라도 뭔가 내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좀 더 여러 가지를 파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영상은 좀 부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코인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손절하는지,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멤버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십에 가입하면 이런 식으로 코인을 언제 진입해서 언제 목표가 걸어놓고 언제 손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SV 단타 친 거 빼고는 다 타겟을 갔어요. 전부 다 타겟을 갔고, 보면 여기 보시면 뭐 도지, 뭐 네오, 에이다, 스텔라 루멘, 아비트럼,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식으로 다 타겟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는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이렇게 브리핑방과 픽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물방이 또 있는데요. 선물방도 마찬가지. 선물방은 근데 현물이랑 다르죠. 어피트가 아닌, 현물이 아닌 선물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현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물은 따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물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진입은 어디서 하고 목표가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선물방도 역시 최근에 30일날 나왔던 숏이 한번 손절 난 거 빼고는 계속 이렇게 타겟을 다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선물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